지금 계속 제 강의의 시리즈는 은유의 시학 얘기입니다. 시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는 세 가지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크게는 리듬, 메타포. 하지만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커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의미. 그러니까 시는 리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메타포, 은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뭔가 그 속에 알맹이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걸 코노테이션, 막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리듬에 관한 것은 뭐 지난번 이렇게 쭉 한번 검토를 했고, 지금 계속 제가 논의하는 것은 결국 은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학이 결국은 은유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구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시, 훌륭한 시, 잘 쓰는 시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은유 강의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시를 쓴다면 은유를 알아야 됩니다. 은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유에 대해서 상당히 숙련된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를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계속 이 은유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 강의는 12번째로서 수식형 은유의 문법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술형 은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쓴다, 말을 한다 할 때 우리들이 말하고 글 쓰는 데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하냐?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의사소통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문장입니다. 문장이 영어로 센텐스, 문장입니다. 문장. 그러니까 문장인데, 그냥 문장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입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새는 예를 들어서 동물이다. 꽃은 식물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그래, 말이라는 게, 문장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새는 동물이다. 그러면 이때 새는 주어고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예요.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그것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는 동물이, 이게 정상적인 문법 규칙입니다. 그럼 은유는 뭐냐? 왜 은유하냐? 새는 동물이다. 네, 주어 플러스 서술어라고 하는 그 원칙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새는 동물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할 때 이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 서술어, 이 서술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꿔서 서술한다. 그겁니다. 그럼 새는 동물이다가 아니라 새는 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문장 구조상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근데 문제는 동물이라 하면 이게 이 정상적인 서술입니다. 그런데 새는 꽃이다 하면 정상적인 서술이 아니라 벗어난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대신에 꽃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걸 전이 트랜스포 바꿨다 이거예요. 바꿨어요. 그래 정상적인 문장 구조를 바꿨어요. 이게 전이에요. 옮긴 거예요. 그럼 시는 뭐냐? 네, 이런 정상적인 문장에서 그 서술어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시의 시작이다. 그 바꾸는 작업이 바로 은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는 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문장 구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새는 동물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것을 새는 꽃이다. 또 새는 나비다. 새는 산이다. 새는 하늘이다. 새는 강물이다. 새는 바람이다. 이렇게 수없이 말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꿀 수 있는 원칙이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유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꿈으로써 시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시를 바꾸는 데 있다. 바꾸지 않으면 그 시가 아니죠. 시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유는 바로 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그런 서술어를 꽃이다, 눈물이다, 하늘이다, 바람이다, 네, 이렇게 수없이 자기 나름대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 하고 그걸 은유라 하고 다른 말로는 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별게 아니에요. 상상이라는 건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것도 마찬가지면 내 마음은 주어예요. 수로가 호수요. 호수라는 게 정상적인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됩니까? 마음이 행복하다라든지 마음이 어떤 괴롭다라든지 마음이 조용하다라든지 뭐 이런 걸 봐도 마음이 호수가 바꾼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됨으로써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시 문장에는 그런 바꾸는 문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쓰려면 서술어를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서술어를 바꾸는 그러한 은유를 가리켜서 지난번에 서술형 은유라 했습니다. 그것을 서술형 은유라 합니다. 그런데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었어요. 자, 어떤 대상을 드러내는 세상의 모든 문장은 크게는 두 가지 구조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무엇은 무엇이다와 무엇이 어떠하다로, 즉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다. 철수는 학생이다. 네, 철수는 주어고 학생이다는 서술어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문장만으로만 우리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철수는 그 다음에 착한 철수는, 그러게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학생이다 했는데 학생이다 했는데 이 철수란 말 앞에다가 착한 철수는 이렇게 착한을 붙일 수도 있죠. 착한 철수는, 네, 그래서 착한 철수는 예쁜 꽃을, 중간에 또 예쁜 꽃을, 네, 예쁜 꽃을 누구에게 줬다? 순이에게 줬다. 이렇게 문장을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주어 플러스 서술은 단 두 단어로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인다 이거예요. 수식어.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바로 수식어. 착한, 예쁜, 순이에게 이렇게 철수는 앞에다가 착한, 또 꽃은 앞에다가 예쁜, 그 다음에 주었다 앞에다가 순이에게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요. 말을 더 추가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명사, 그리고 주어나 이제 목적어나 이런 데다 붙이는 것을 관형어, 관형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주었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붙이는 것을 부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다 수식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런 서술형 그 서술형 은유보다 좀 확장된 그것들을 꾸미는 은유.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식형 은유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예쁜 이런 것들을 이제 은유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꾸는 방법에 제일 먼저 바꾸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밑에 관형어 은유에 A의 B, 무엇의 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 수식형 은유의 대표적인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형어는 관형사, 새, 책, 헌, 옷 할 때 새와 헌 이런 것들이 관형어인데요. 또 체언의 관형적 조사, 의를 붙여서 충무공의 거북선, 우리의 자랑, 의자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들 수 있어요. 영혼에 해당하는 리을, 또 는, 던 이런 걸 붙여 부자인 아버지, 곧 올 사람, 일하는 사람, 먹던 밥 이렇게 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말을 붙여요. 이렇게 다 수식어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체언, 대명사, 수사에게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인 뒤에 체언을 꾸미는 A의 B형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볼까요? 이것은 사진이다. 근데 이것은 사진이다. 이런 말 주어 서술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다 앞에다가 어머니의 사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머니의 사진이다. 그 어머니의 사진이다. 그러면 이때 어머니의는 바로 그게 수식어입니다. 관형격입니다. 사진이다 앞에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진이다. 그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머니의 사진이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은유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때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깃발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꿈이다. 어머니의 깃발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진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진이다. 그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의 깃발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꿈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시간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어머니를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소위 그 수식형 은유라는 것입니다. 의자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의자를 붙여서 참 많이 사용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시에서 이 의자를 붙여서 엄청 많은 시를 실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에도 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그 A의 B형 은유 신뢰 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봐요. 사과의 바다, 바람의 사람. 아까 식사하는데 김선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뭐의 뭐. 그런데 매화에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에 매화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바꿨을 때 그게 수식형 은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면서 그런 은유를 사과의 바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사과의 바다라고 했으면 그럼 사과의 바다만 할 것인가? 사과의 하늘도 있고 사과의 바다도 있고 사과의 강도 있고 사과의 바람도 있고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아이고 나는 상상력이 영 안 돼서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 못 쓴다는 얘기는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사과의 바다. 그러니까 사과가 막 쫙 널려 있죠. 그러면 사과가 가득 널려 있다. 이런 것을 사과의 바다. 그럼 사과의 하늘은 안 됩니까? 그럼 사과의 눈물은 안 되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의자를 붙여서 은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사람. 그럼 바람의 사람. 그럼 이것도 뭐 바람의 사람? 바람의 개도 있고 바람의 하늘도 있고 뭐 바람의 다른 것도 뭐 붙일 수도 있겠죠. 추억의 한 접시 불. 이렇게 해서 추억의 한 접시 추억의 한 접시 불 했습니다. 추억의 한 접시, 추억의 한 가닥, 추억의 한 접시, 추억의 한 잔, 추억의 한 모금. 그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자를 붙여서 이렇게 사물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은유가 가능하다. 문자의 하늘. 오직 문자에 하늘만 있어요. 문자에 강도 있고, 문자에 눈동자도 있겠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걸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이불자락. 어둠의 이불자락. 이것도 어둠의 이불자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이불자락. 그래서 어둠의 치마자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흰꽃의 눈물. 아까 나왔는 흰꽃의 눈물. 천년의 가을. 그럼 천년의 겨울도 있겠고, 천년의 시간도 있겠고, 조간, 세월의 누더기, 시간의 화살소리, 몇 줄의 현기증, 복수의 얼음꽃, 안식의 바다, 침묵의 노래, 지게의 낱말. 지게라는 사람은 신라 선독 때 어느 젊은 녀석 선덕에게 그냥 미쳐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은 그 인물이 지게입니다. 지게의 그런 낱말 이렇게 했습니다. 젖가슴이 오디송이 오디송이만 있어요? 포도송이 그럼 젖가슴에 포도송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불구의 조각달. 불구의 조각달이 어떻게 불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임으로써 정상적인 표현을 바꿨다. 은유. 이게 다 은유적인, 그러니까 수식형 은유. 명사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의선의 옷깃, 사색의 죽음, 숲의 분신, 영혼의 성, 유년의 숲, 잠속의 나무, 시의 가슴, 말씀의 은유, 사랑의 비밀구좌, 순수의 아침, 여자의 창. 지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시를 읽어보면 그냥 뭐의 이렇게 그런 수식형 은유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시는 그게 아주 그냥 덕지덕지 그게 붙어있어요. 그게 붙어야 시니까. 그건 정상적인 서술이죠. 자, 그래서 무엇의 본데 그 의자를 생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학교를 우리 학교 하듯이 어머니의 가방을 어머니 가방, 고향의 마을을 고향말로 하듯이 은유도 그렇습니다. 바람의 허리를 바람허리, 바람허리 그 한 가닥 잡아내요, 뭐 잘라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늘의 치마, 네, 하늘의 치마, 뭐 하늘의 옷걸음, 뭐 이런 것도 하늘의 꽃땡기,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식형 은유, 소위 관형사용 은유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붙여서 수식형 은유를 수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자만 붙는 게 아니라 니은이라든지 리을이라든지 돈, 뭐뭐 하던, 뭐뭐 하는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또 수식형 은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착한 아이, 내가 읽던 책,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관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실제 시를 볼까요? 천년을 불붙는 바다. 바다가요, 천년 동안이나 불이 붙는 바다야. 이렇게 되니까 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붉은 바다, 붉은 빛의 바다 해봐야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천년을 불붙는 바다, 이쯤 되니까 시가 살아나죠. 그 다음에 질기고 긴 세월, 이거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만 많이 씁니다.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 네, 또 아픈 방비로 만난다면 아픈 방비, 이렇게 전부 다 뭐뭐는 니은자의 그런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질기고 긴 세월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아픈 방비로 만난다면, 우리가 매일 무엇으로 다시 만난다면,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니은, 는, 막 이런 것들을 붙여서도 수식형 은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식어도 우리는 은유로 만들 수 있다.